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 총장과 보수 언론이 아예 대놓고 반독재 연합전선이라도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윤 총장은 사실 출마를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과거의 기사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 저널리즘 성찰 프로젝트 김희택의 저널 어택.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검사들이 가슴 깊이 새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의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은 당연히 전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죠. 통합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대변인 논평을 냈죠. 보수 언론들은 현 정권의 비민주 행태를 애들로 비판한 것이라고 역시 환영을 했어요. 근데 윤 총장은 왜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도 지금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왜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것, 그것은 더 나쁘고 더 악한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동아일보 칼럼 6월 17일치죠. 신독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작은 제목이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 칼럼도 있어요. 야당 무시하면 독재자 된다. 5월 4일치 칼럼인데요. 지난 2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 때만 해도 비례와 균형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이었어요. 그런데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툭하면 독재하고 야당 원내대표 의원들까지 독재 하니까 슬쩍 올라탄 거 아닌가. 1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윤 총장은 여전히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 노선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보수 언론 사주들하고 비밀리에 만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윤 총장은 선거 때마다 일본만 찍었다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원래 보수 성향입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던 2017년 대선 빼놓고는 내리 보수 후보만 찍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 보수 성향 후보군 가운데 지지율 1위라는 것도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죠. 윤 총장 발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바로 앞문장에서 평등, 자유 얘기하다가 갑자기 독재 얘기가 나와요. 흐름이 좀 어색해서 아마 일부러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언론들이 이 대목을 주목해서 대서특필하고 뭐 정치권이 그야말로 난리치고 있는데도 공식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원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 뜻이겠죠. 뭐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은 윤 총장은 사실 그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을 당했었죠. 그때 출마를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여당 쪽에서 총선 출마해달라고 이제 권유를 했던 거죠. 그때 사실은 본인이 경합지역을 유세 다니면서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본인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서 말려서 이제 접었지만 이런 걸 보면은 윤 총장이 결국은 정치하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초유의 정치 검찰총장하고 동거하는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죠. 과연 이렇게 언제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이 대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정치 권력만은 아니죠. 조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검찰 권력은 사실 칼보다 무섭습니다.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다 잡아가둬도 검찰 가족, 자기 식구들 잘못은 사실 언론에 폭로되지 않는 한 최대한 봐주는 일이 많죠. 흔히 관선 변호 이런 말로 이제 포장을 하지만은 엄밀히 얘기해서 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 아닙니까? 최근에 윤 총장이 그 한동훈 검사장을 봐주려고 한 듯한 행동, 윤 총장 가족들 사건, 거기도 다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윤 총장의 독재, 민주주의 운운하는 발언이 검찰은 쏙 빼놓고 현재 정치 권력만 겨냥해서 한 거라면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닐까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죠. 그 뒤부터 독주, 폭주, 독재 등등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전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독주하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또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벌써 독재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2017년 8월 25일치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고 할 때인데 지지율 독재란 표현을 처음 썼어요. 그 뒤에도 퍼퓰리즘 독재니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툭 하면 독재 딱지를 갖다 붙였죠. 그 여당이 압승한 지난번 총선 뒤에는 교묘하게 그 비튼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데 남북 절대 권력자 권력 크기가 같아졌다. 문 대통령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치 독일 히틀러의 비유까지 했어요. 표현만 절대 권력이라고 했지 사실 독재자란 얘기죠. 최근에 최장식 교수가 전체주의 운운하니까 이걸 대서특별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독재란 표현 그렇게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무고한 시민들 끌고 가서 두들겨 패서 없는 죄 만들어내고 정권이 어려울 때마다 고문으로 사건 조작을 해서 간첩, 빨갱이 만들어내고 목숨까지 빼앗고 그러는 게 독재 아닙니까? 말 안 들으면 대법원 판사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가리지 않고 정보부 끌고 가서 옷 다 벗기고 수염까지 뽑고 굴복할 때까지 두들겨 패고 그러는 게 독재 아닙니까?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아버리고 수 틀리면 국회도 대학도 문 닫아버리고 그러던 게 독재 아니던가요? 그 시절에 시민들이 온몸을 던져서 독재에 저항하고 목숨 걸고 민주주의 쟁취해낼 때 방관하거나 독재편에 섰던 세력, 곡필로 왜곡보다는 언론들이 너무나 쉽게 독재 운운하니까 참 말문이 막힙니다. 보수 언론들은 과거 독재 정권의 굴종 내지 유착해왔습니다. 정권의 공안 통치에 발맞춰서 왜곡보도를 일삼고 선거 때는 독재 정권 편 아니면 그 후예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다가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유착이 어려워지자 금단 현상을 일으킨 듯이 정권을 향해서 과도한 공격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네가 쓴 기사를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쓴 기사를 알고 있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출신인 문명자 씨가 쓴 책이 있는데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책입니다. 문 기자가 보낸 기사 말이에요. 그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었지. 방일영 씨가 그 기사 가지고 나한테 왔습니다. 받아서 읽어보니 등에 식은땀이 나더구만. 언론 비서실장 불러서 금고에 넣으라 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죠. 방일영 씨가 융자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한 2, 3억 해줬지 아마. 무슨 얘기겠습니까?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박정희의 남로당 전력을 폭로하는 기사를 문명자 특파원이 조선일보사로 송고를 했는데 그거를 사주가 군사정권 실력자에게 넘기고 융자를 받아냈다는 주장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당시 군사정권 실력자인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죠. 대통령 후보의 좌익 경력을 폭로하는 특종 기사니까 당연히 이제 신뢰했는데 회사가 자금을 융자받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기사를 정권 쪽에 아주 통째 넘겼다는 거죠. 조선일보는 20년 전에 이제 언론 권력 시리즈를 한겨레가 연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하니까 친북 인사 말을 검증 없이 진리처럼 숭배하느냐 하면서 이제 부인을 한 적이 있었죠. 문 씨는 조선뿐만이 아니고 MBC, 동아일보 등의 특파원을 지내셨고 미국 언론사의 기자로 오랫동안 백악관을 취입하면서 미국 여기자회 회장도 역임을 하고 등소평, 김일성 등 인터뷰하는 등 사실은 뚜렷한 족적을 남긴 언론인이죠. 생전에 한겨레 기자한테 이런 책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이제 다시 확인을 해주기도 했었죠. 조선일보하고 문명자 특파원의 말 중에서 과연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조선일보사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는 지표로도 확인되는 공지의 사실이죠. 방우영 사주가 신근무가 만든
어영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이제 의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오공 시절에 조선일보는 군사반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을 국익의 영웅으로 묘사하면서 친정부 언론으로서의 논조를 유감없이 발휘했죠. 1988 국회 언론청문회에서는 언론 통폐합을 조선일보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냐 그런 논란도 벌어졌었고요. 어쨌든 그 결과로 당시 주요 일간지 너댓 개 중에서 매출액을 3, 4위 정도 하다가 1위로 수직 상승했으니까 뭐 로또 맞은 거죠. 전두환 정권 다음에 들어서 노태우 정권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89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청와대에서 방미 일정을 마친 노태우 대통령하고 조중동 등 그 신문사 사주들 만찬이 있었는데 한 사주가 무릎을 꿇고 이제 술을 따르면서 각하 방미 기사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쟁사의 다른 사주가 각하는 옛날 호칭 아닙니까? 이렇게 시비를 했고 결국 이제 멱살잡이까지 해서 주변에 뜯어말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권원유착과 굴욕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언론계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던 수구 보수 언론들이 군사 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와 함께 언론 자유가 보장되자 본격적으로 권력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죠. 2000년 9월 9일치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볼까요?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동아일보가 김대중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감정을 자극할 만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들 기사의 배경을 짐작하는데 단서가 될 만한 기사가 두어 달 뒤에 한겨레 20일 11월 16일치에 이제 실립니다. 족벌 언론 황제 브레이크가 없다. 이 기사에 대해서 동아일보사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까지 냈는데요. 결국은 이제 반론을 싣는 걸로 끝났죠. 실제로 김 대통령은 그 청와대에서 김병헌 회장 민원을 받고 측근 인사들한테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 측근 의원이 구로동 송신석 부지 환수 소송 해결을 위해서 담당 대법관하고 김 회장의 만남까지 주선을 했죠. 근데 김 회장이 이제 초면에 대법관한테 하대를 하는 바람에 단통이 깨져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언론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동아일보사가 김대중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그 기사였죠. 노무현 정부 시절은 언론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계륵 대통령이라고 폄훼하고 이성 잃은 상태, 정신적 강박증이 있다고 조롱하고 퇴임 뒤에까지 너무 까불었기 때문에 수사당한다 이런 악담을 했었죠. 조중동 등 보수 언론도 이렇게 악담과 저주, 조롱의 언설로 채운 기사와 칼럼들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권력 비판, 견제라고 봐주기에는 도를 넘어도 한참이나 넘었습니다. 한 외신이 한국 신문 사설들은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칭한다라고 쓸 정도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태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권을 흔들겠다는 프레임을 짜놓고 덤비듯이 과도하게 공격적인 보도를 해왔죠. 청와대를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색깔론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독재되거나 대놓고 조롱하는 수준의 글들이 넘쳐납니다. 대통령이 자포자기 심리 상태, 대통령은 국군이 불편하고 싫으냐, 대통령이 한국 보수보다 북한을 더 좋아한다고 시비했죠. 낚싯배 전복 사고로 13명이나 숨져서 희생자들에게 묵념했다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눈물 흘렸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독재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가 비극을 불러왔고 당시 그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 모두 크게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들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정권을 겨냥이라도 한 것처럼 독재 운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언론들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윤 총장과 보수 언론이 아예 대놓고
반독재 연합전선이라도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검찰은 국민이 주권을 위임해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도 검사들한테 스스로 권력이다라고 권한을 위임해준 적이 없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개혁법이 정해준 대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도 국민이 보장해준 언론 자유를 넘어 스스로 심판자라도 된 듯이 권력이라도 된 듯이 과도한 정략보도, 노골적인 왜곡보도는 자제하기를 권고합니다. 검찰과 언론 다 같이 성찰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